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삭은 0.26% 상승하면서 오늘도 양 증시가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속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확실히 힘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코스피가 2797포인트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저항을 맞았던 그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을 뚫고 나가는 갭을 벌리는 양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횡보하던 그런 그림에서 확실히 이제 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힘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는 쌍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계단식으로 계속 조정을 받던 그런 그림에서 조금 더 힘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월봉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주면서 점점 더 이제 지표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가 오늘 5,400억 5,500억 정도 매수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750억 매수를 했는데요. 확실히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거의 이제 9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6월 이제 옵션 만기 다음부터는 꾸준히 지금 다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MSCI 리밸런싱까지 좀 막혀있던 그런 수급이 다시 혈이 뚫리면서 계속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의 이 수급이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금융투자 외에는 사실 크게 매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는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860포인트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확실히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제 코스피가 힘을 받는 날에는 코스닥도 최근에는 좀 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상단을 아직도 뚫지 못하고 이전 고점도 지금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좀 눌러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확인되는 그런 시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금리가 사실 5%에서 4.5% 이런 식으로 떨어져도 사실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코스닥이 포함된 그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1,000억 정도 매수했지만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매도를 하면서 5일 정도 매도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코스피가 유리하고 지수도 지금 코스피가 계속 벽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확실히 코스피에 힘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는 보합 수준이었고요. 나스닥, 니케이, 그다음에 상해 종합도 뭐 약 상승 약 하락이었지만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았고요. 환율은 1.5원 정도 하락해서 138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 고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증시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1380원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월봉 입장에서도 계속 고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좀 올라가주는 그림이 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이제 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좀 이 환율도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 이 환율이 높게 유지된다면 분명히 모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런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심리와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이제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양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히려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큰 변화 없었고요. 지금 뭐 거의 보합 수준이고 유럽 증시도 오늘은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와 좀 유사한 것 같고요. 가볍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유가 80달러, 천연가스는 2.8달러 수준이고요. 지금 뭐 크게 마찬가지로 어제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뭐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적정한 수준에서 이 정도로 괜찮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채권 시장이고요. 채권 금리는 4.23%로 지금 조금 더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채권 가격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 대한 국채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뜻인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이 시장에 대한 그런 침체 우려로 국채에 대한 이 인기가 좀 많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236%로 진행 중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0.084%가 올라가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1%대까지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2%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또 오히려 우리 이 위험 자산으로의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채 시장으로 돈이 몰려서 국채 가격이 반등해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채 금리가 이제 좀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 경기에 대한 부양이 되고 있다라고도 신호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와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좀 이 물가를 잡는데 집중하고 있다가 서서 이제 경기 침체냐 조금 이제 금리 인하로 가서 다시 한번 활성화가 시작되느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43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상승해서 7.2% 올랐고요. 21,150원으로 상승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는 크게 상승 없이 또 진행이 되었다가 평소와 유사한 흐름이었는데요. 장 중반부터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장 마감까지 밀어붙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도 상당히 이제 힘이 붙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100원 정도 추가로 올라서 21,2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를 보시면 2,20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점점 더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날이 드디어 오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시하던 그런 상황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 오늘로써 다시 거래량이 한 4배 정도 다시 증가하면서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일도 추가적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이번에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가 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을 따라서 계속 이제 줄 세우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양봉이 하나 터지면서 그동안 저항을 받던 구간을 굉장히 빠르게 뚫고 나갔고요. 여기 좀 매물이 쌓이는 듯 하면서도 한번 거래량을 치면서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쌓아가는 그런 차트라고 좀 보여줬고요.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그런 구간 22,0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내일이 될지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N자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이전에는 갭으로 한번 굉장히 크게 뛰었다가 오늘 다시 출발을 했는데 며칠 더 이제 상승을 하면서 벽을 뚫어갈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승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점이고요. 그 피크 거래량을 한 번에 찍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상승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많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21년의 상승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한번 뚝 떨어뜨리고 며칠 횡보를 시키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시켰죠. 한 2주 정도 횡보를 시키다가 한번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 출발 신호가 그때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래량이 신호탄으로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지는 며칠 더 지켜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 한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82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15만 주를 매수하면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매도하던 기관 투자자가 다시 지금 한 번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금융 투자가 67만 주를 매수하면서 많은 물량 차지하긴 했지만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도 부험도 11만 주, 투신도 2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57만 주, 사모펀드도 24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 기관 투자자 전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 매수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부족했고 별로 매수도 하지 않고 매도도 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투신은 한 6월 14일 정도에 한 번에 뱉어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매수가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이제 매수를 좀 멈추고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 요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관련한 소식을 찾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했는데요. 어떤 소식에 딱 직접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만한 소식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사실 뭐 최근에는 공매도 잔고가 그리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가 뭐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어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2,000주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45만 3,000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지금 체결이 조금 많았죠. 10만 주 정도. 상환이 18,000주 정도 되면서 한 9만 주 정도가 차이 났는데요. 일단 대차 잔고는 1,78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잔고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는 이미 거의 다 상환이 되어서 멈춰 있는 상황, 대차 잔고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 확실히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도 매수하고 있지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를 상승을 막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점점 더 지금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공매도를 쏟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누를 만한 그런 수급도 없고 그 잔고 자체도 이제는 다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원도 보시면은 오늘 뭐 수급적으로는 크게 주목할 만한 수급 없었고요. 뭐 골고루 매도 진행되었고 오늘은 신한증권 쪽에서 매수 상위에 좀 위치를 하긴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매수가 되었고요. 어제 JP모간 신한증권은 매수에 위치가 되면서 확실히 또 최근에는 신한증권이 좀 매도에 적극적인 가담을 했었는데 오늘은 신한증권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110만 주에서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와 전날 매도했던 물량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한 물량이 지금 한 번에 채워진 모습이고요. 21.34%로 다시 한번 외국인 보유율이 거의 최대치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꾸준히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정체기를 겪긴 했지만 다시 거래를 쏟으면서 지분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지, 그리고 이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거래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2,200만 주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2,000원을 넘던 23,000원을 넘던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가주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신호를 잡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신호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가장 직접적인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의회가 차세대 원전 지원법을 통과시켰고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첨단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다라고 하고요. 이전에 하원에서 통과되었던 그런 법안이 이제 상원까지 넘어온 상황이고 그 상원에서 또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차세대 첨단 원자로 기술에 대한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촉진하는 그런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SMR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직접적인 그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 위주로의 의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원은 이제 민주당 위주로의 그런 의원이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당이든 간에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을 지금 이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은 지금 이제 원전 확대를 기후 변화와 전력 부문을 탈탄소하는 데 쓰인다라고 보고 있고 공화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국가가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초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국가가 이런 식으로 먼저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좀 움직여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법안은 상원에서 88대 2라는 지지를 받았고요. 반대가 이제 2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회 전체가 지금 이제 발전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SMR에 대한 투자를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허가만 한다면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SMR 조기 상용화에 9억 달러를 먼저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에 대한 정책을 가속화시키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 용량 3배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SMR에 힘을 붓겠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은 사실 저는 이 SMR에 대한 미국의 지지, 아주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12.2%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11.2달러를 찍고 빠르게 떨어졌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전에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주는 그림이고요. 이번에 이 10달러, 11달러 벽을 넘어가면은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공매도에 대한 리포트로 지금 2번 정도 좀 눌러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동안의 그 공격 조건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현금 자산에 대한 부족성을 계속 공매도 세력들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적어도 현금은 확보를 한 상황이죠.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스탠다드 파워와의 50조 계약에서도 한 12조 정도를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벌써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그 의회에서의 SMR 지원에 대한 통과는 현금 확보를 그만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계속 NRC를 걸고 넘어지곤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NRC를 공식적으로 인증받고 이 착공을 들어간 SMR 기업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도 마찬가지 지금 착공을 먼저 하고 NRC를 그동안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NRC는 결국에는 지금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방법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방어적인 조치를 조금 더 보완을 하라는 의미로 이전에 지적을 한 것이지, 이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케일 파워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거래가 죽고 있다가 다시 좀 N자로 올라가는 그림이었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위로 솟아간 그런 그림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른 원자력 기업보다도 조금 더 힘을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한전기술, KPS 이런 기업들도 좀 올라갔지만 확실히 그 직접적인 부품 기업들이 좀 많이 힘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의회에 대한 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스탠다드 파워와의 그런 뉴스케일 파워 50조 계약이 조금 더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 전에는 계약을 마무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 합의가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와의 그런 의무적인 기자재 계약도 있고, 이미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그 설계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 의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다가 그 설계 데이터를 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는 스탠다드 파워의 프로젝트도 당연히 원자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 규모가 이전에 한 2에서 3조 정도로 추산이 되었기 때문에 대형 원전의 한 2기 정도에 달하는 주기기 수준의 그런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기에 맞게 그런 창원 공장이라든지 그런 SMR에 대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박지원 회장도 거기에 대해서 SMR을 조금 더 사업성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도 지금 SMR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구 쪽에 ISMR이라는 그런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반대에 대한 이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우리나라의 흐름과 그다음 전 세계적인 흐름, 이 앞을 헤쳐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도 불이 나지 않을 때까지 완벽한 검증을 해야 되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100% 안정성을 검증할 때까지 납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세계에 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MR도 우리가 기존에 대형 원전을 많이 운용한 경험, 그 다음에 소형이라는 그런 이 장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최대한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이제 100% 검증할 때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는 이미 그런 것들을 인지를 했고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주 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초당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계속 저런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중국, 러시아는 상용화에 거의 성공을 했고 미국도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고요. 그 틈을 이제 일본과 영국, 캐나다 쪽에서 이제 계속 시장을 차지하려고 할 텐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놓쳤을 때는 SMR에 대한 그런 이 경쟁력을 잃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는 이제 대형 원전의 그런 옛 영광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029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실증 단지가 들어서면서 하나둘씩 SMR에 대한 효용성을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공이 2033년이기 때문에 이미 늦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두 지금 이제 독점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정말 SMR에 대한 글로벌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창원 공장에서만 원자로를 제작하지만 혹여나 이제 엄청나게 유럽에서 발주가 많아지거나 미국에서 발주가 많아진다면 해외 공장 건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중동 쪽에서는 사우디에 큰 주 단조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제 부품을 생산할지 일단은 해양 부품 위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맞는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우디는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투자를 했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 이미 전초 기지를 세워놓은 상황이고 이제 유럽과 그 미국 쪽에 그죠? 북아메리카 쪽에 세울 수 있다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유럽 쪽에서도 체코 스코다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스코다 파워에 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초 기지를 또 하나 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스탠다드 파워의 확정적인 계약 소식과 그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가는 훨씬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뭐 주가가 얼마 올라갔다라고 해서 좋아하거나 뭐 그렇게 기뻐하거나 이제 차익 실현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 바라온 만큼의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한 절반 이상 차올랐을 때는 조금 이제 성숙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초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초입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장기에 들어가는 시기는 저는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이제 7년, 8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자리를 잡아서 성숙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수소 시대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 성장기에는 주가가 많이 힘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들고 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올해 조금 더 이 주가적으로는 이번에 힘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만큼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제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택하든 간에는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시장 분석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판은 정말 잘 깔아져 있고 이제 확실한 우리나라의 이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뭐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완전히 주가가 무너지고 모멘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상승에 대한 정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이 준비한 거 한번 멋지게 수주를 하고 우리도 아주 옛날에 이제 두술라처럼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한수원이 유럽 원전 시장에 대한 진출을 위한 청신호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자, EUR의 협회에 옵저버 회원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요거는 EUR 옵저버 회원은 유럽 지역 이외의 원전 사업자가 EUR 협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UR 협회 활동을 통해서 EUR 심사 요건 등의 공식 문서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 유럽 회원사가 참석하는 연례 회의에서 의견 개진권을 확보하게 되어서 향후 SMR이라든지 APR 1000 등 원전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O 국제 인증도 이미 다 받았고요. 이제 이렇게 유럽의 협회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술력과 그런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고 세일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코 원전 수주에 좀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방을 좀 이제 기다리면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월 중순으로 조금 밀리는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한 3주 이상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다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호주 야당에서도 원전에 대한 건설을 공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원전이 필요하다.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 땅도 넓고 사막도 크기 때문에 태양광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깨끗하고 저렴한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 지지율이 이미 총리를 웃도는 만큼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이 극복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도입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2037년까지 2기, 장기적으로는 7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이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호주조차도 이 원자력 발전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GDP가 높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얘기를 사실 최근에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100%보다는 안정적인 탈탄소 원전을 추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 OECD 평균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100%까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를 늘리지 않고 재생에너지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지금 반대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적절한 때에 수명을 늘리도록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든 아니면은 뭐 수명을 늘리지 않고 폐기를 할 거면 폐기를 시켜서 이제 방패물장 건설해서 그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원전을 또 도입하면 되니까요. 혹은 SMR을 도입하든지 그런 식의 좀 이제 적절한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지 지금은 무작정 그냥 뭐 재생에너지만 100% 가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세계에 역행하는 정말 이제 현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중도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이 움직임이다. 해상 풍력도 100기가와트를 늘려야 되고요. 태양광도 수십 기가와트를 또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비중으로 따지면 낮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소비 전력으로는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에 대한 비중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치한 위치 이런 기후를 100% 고려해서 좀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유도리 있게 가야지 그런 것들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재생에너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당 소비 전력이 전 세계 5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퍼센트를 따지면 재생에너지를 따라가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를 지어야 된다. 이 좁은 국가에. 그래서 사실상 좀 모순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조화롭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는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SMR에 큰 투자를 하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 풍력도 하고 ESS도 하고 태양광 쪽도 이제 EPC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과 SMR 수소까지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단연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 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섞어 쓰는 게 맞고요. 그 나라 그 환경에 맞게
아주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체코 원전 소주와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스탠다드 파워의 봉 계약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